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곶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정말 가족분들이 힘들었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곶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저번에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설명에도 그랬지만 아버님께서 좀 특별히 영감이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특이하게 이야기에선 대부분 어머니가 영감이 좀 뛰어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 어머니는 곶감님네는 겁이 좀 있으시죠. 아버님이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셔서 이제 산속에 가셔서 사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뭐 예전에 겪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에요! 오늘은 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뱅뱅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지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뱅뱅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뱅뱅산으로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빠가 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산에서 하는 취미가 또 있으세요. 버섯이나 약초를 캐러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산 내부에 둘러보실 겸 등산을 가시거나 막 그런 걸 하시거든요. 예. 이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이때가 8월 말 9월 이즈음이었는데 이때 엄마도 기억을 하신대요. 아빠가 밤이 엄청 늦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막 해도 안 받으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엄마가 무슨 일이냐, 뭐 산 둘러보러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는데 그때 아빠가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랐다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역은 강원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다니시는 산은 등산로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다니고 이런 예쁜 산이 아니라 깊고 험준한 산이에요. 막 저기서 고라니 꽥 하는 그런 산인데 예. 아버지가 겁이 없으시고 또 일단은 경력이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몇 년간 산 관련된 일들을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아빠가 좀 미련했다 그러실 수 있는데 네. 당시에는 산에 오래 다니고 그러셨던 어르신들, 아저씨들은 다 뭐 지형집을 막 기가 막히게 아시고 거의 인간 지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했어요. 지도나 GPS 없이 다니는 경우요. 그래서 아빠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저런 거 전수 받으시고 한 거예요. 뭐 그래서 GPS? 그런 허접한 기계 따위 믿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이 감, 이거 하나 믿고 간다. 이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국유림이다, 채취가 불법인 개인사유지 이런 곳을 가시는 건 아니에요. 아는 지인분 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장소들을 다니시는 거라 귀족님들께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벽 5시에 세 분이서 그 산에 일찍 도착하셔서 한 분은 나 이리로 갈게 하셔서 가세요 하고 다른 한 분이랑 아빠랑 한참 위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깊게 들어가셨는데 저기 앞에 뭐가 하얀 게 아름아름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주변에 휴지 뭉치랑 수건들, 그다음에 등산할 때 쓰는 모자 같은 게 하나 버려져 있더래요. 휴지는 막 이물질이 묻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사용을 했다는 흔적이 있었고 휴지를 이렇게 작대기로 들쳐서 쑤셔보니까 또 장갑 같은 게 아래 있더래요. 길가에 있는 산도 아니고 꽤 깊게 있는 산이니까 일반인이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휴지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약촉분들, 흔히 좀 은어같이 말씀을 드릴 때 10만이라고 하죠. 10만이 분들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필요한 장비들이니까 다 챙겨가는 게 맞아요. 산이 험하니까 그런 보호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버리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었나 싶으셨대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가끔 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소지품을 여기저기 버리시고 가시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다녀가신 지인분들 중에서도 밧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시신을 본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결국에 그거를 치우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으시기로 했대요. 괜히 돌아가신 분 거면 뒤에 탈이 나거나 할 수도 있어서 대신에 이거를 약간 지표 삼아서 앞으로 더 가신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특정 버섯이나 이런 건 좀 더 안쪽 깊은 곳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쌀이버섯 이런 거 따러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를 더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산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같이 되어 있는 거를 산맥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딱 넘으면 또 아래로 꺼지는 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 아빠는 골 밑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지인을 뻐꺼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뻐꺼 아저씨가 위에 능선을 타고 내려오고 계셨어요. 근데 골짜기 끝이랑 뻐꺼 아저씨 내려오시는 능선, 거기가 이어지는 경사 쪽에 동굴이 하나 있었대요. 뭐 산에 동굴이 있는 거야.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 지나서 앞으로 쭉 가시려고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뻐꺼 아저씨랑 마주쳐서 선생님 내려오셔요. 내가 그리로 갈게 하시면서 오시다가 헛디디셔서 부르신 거예요. 뻐꺼 아저씨가. 그래서 동굴 앞에 딱 떨어지셔서 하늘 보고 누워 계신데 선생님 괜찮아요? 했는데 아무 말씀 없이 움직이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나 가파른 곳이 아니라서 크게 다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안 움직이시니까 걱정이 돼서 선생님 괜찮아요? 하면서 동굴 앞 바닥을 딱 한 발자국을 디뎠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털이 쫙 서신 거예요. 이게 꼭 엄청 큰 기운이 몸을 이렇게 좀 짓누르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살면서 한 번도 느끼기 힘든 그런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래요. 갑자기 한기가 막 돌면서 약간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이라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건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뻐꺼 아저씨를 딱 쳐다보시는데 아저씨도 눈만 이렇게 올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딜 다쳐서 못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거기 앞에 떨어지자마자 그 기운을 아저씨도 느끼시고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무서우셔서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본인 쪽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아빠가 먼저 내려갈까요? 하니까 뻐꺼 아저씨가 가시죠. 딱 이 두 마디 하시고 둘 다 조용히 일어나서 뒤돌아 가신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데도 그 동굴 앞에 있던 그 무거운 기운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멈추면 그 기운에 잡아먹혀서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바로 뒤에 서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뒤를 못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신 거예요. 뻐꺼 아저씨 앞장서서 저기 가고 계시고 무서우시니까 빠른 걸음으로 두 분 더 막 올라오셨대요. 그렇게 막 무서워서 쫓기듯이 걷다 보니까 뻐꺼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집도로 삼았던 휴지, 수건, 그 허연 것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됐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하시면서 가져온 물이랑 초코파이 몇 개 드시고 한 10분가량 쉬셨대요. 왜냐면 거기선 길도 아시고 2시간 정도만 쭉 걸어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뻐꺼 아저씨도 알아서 내려가셨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쉬신 거예요. 이제 여유롭게 식사도 했죠. 가보자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 1시간을 걸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 남았죠? 나가기까지. 오늘 진짜 이상한 경험했다 하면서 계속 걸으시는데 앞에 뭐 이상한 게 보이더래요. 하얀 게. 이제 온통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하죠. 설마 하시면서 거기로 가까이 가셨는데 아까 그 휴지 뭉치 그거랑 주변에 수건, 등산 모자. 이때까지만 해도 황당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젊었는데 나 벌써 은퇴의 시기야? 이러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다시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번에는 1시간이 안 되게 걸었는데도 또 앞에 그 하얀 무더기가 보이더래요. 이제 점점 사람이 패닉이 오기 시작하죠. 한 번만 더 가보자. 진짜 이번엔 나갈 수 있으니까 가면서 물도 이렇게 좀 먹고 뿌리고 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하셔서 다시 출구 방향으로 가시는데 한 10분 걸으시니까 뒤에서 뭐 희한한 소리가 나더래요. 나뭇가지 밟는 딱 하는 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후룩 하는 흙 쓸리는 소리 이런 거요. 산속에서는 소리가 막 울리고 이래서 저쪽에서 산짐승이 소리를 내도 되게 크게 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자기 산짐승들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 걸어가실 때마다 꼭 뭐가 뒤를 따라오듯이 따닥 착 하다가 뒤로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앞에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따닥 착 이런 소리가 나고 아빠가 멈추시면 소리도 멈추고 약간 멀리서 조금씩 따라오면서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저 하얀 걸 벗어나고 말겠다 하면서 눈 부릅뜨고 앞만 보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좀 더 걷고 나셔서 앞에 그거 발견하신 거예요. 또 그거네. 지금 벌써 3번 시도했는데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뒤에서는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동굴 앞에서 느꼈던 그 기분도 은은하게 계속 느껴지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가자. 그래서 아예 왔던 길 정반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봉우리 같은 곳에 올라가서 휴지 더미 기준으로 주변 위치를 좀 확인해 보려고 올라가셨는데
밑에를 딱 보는데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더래요. 봉우리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봉우리랑 똑같이 생긴 지형이 지금 주변에 7, 8개가 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분명히 오는 길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산맥 쪽에 계신 거거든요. 위쪽에. 그러면 분명 이 맥을 넘어서 내려가는 길을 찾으셔야 산에서 나갈 수 있는데 이 많은 봉우리 중에 뭘 넘어야 출구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데 뭘 넘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일단 몇 시간을 헤매셨으니까 체력은 바닥났지, 해는 다 져가지, 전파도 안 터져서 휴대폰 너무 쓰지, 배터리도 나가기 직전이지. 게다가 이게 산은요, 유독 해가 빨리 져요. 나무들이 울창해서 도심에서는 해가 져도 조금은 밝다,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산은 조금만 해가 져도 금세 주변이 다 깜깜해져요. 완전 밤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코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서 완전 발악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무조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나가야 한다 하면서 이를 꽉 물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봉우리를 미친 듯이 넘으신 거예요. 이거 넘고 저거 넘고 나무에 막 생채기도 내서 지표도 만들어보고 반대로도 가보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네. 계속 휴지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여기 한 곳에서 빙빙 계속 빙빙 돌면서 갇힌 거죠. 산에는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뒤에서 들리는 소리고 나발이고 당장 저체온증 걸려서 무지개 다리 건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일단 주저앉으셨대요. 뭐 해볼 생각도 의지도 전혀 안 나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시면서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해가 졌대요. 야단났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니까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이렇게 주변 비추고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퍼런 불빛이 이거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 휴대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토 땡나, 애니땡 이런 것들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또 5분도 안 돼서 폰이 픽 하고 꺼진 거예요. 산에 지금 혼자 있으니까 떡과 아저씨는 뭐 내려가신 건지 뭐 헤매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집에 계시던 엄마도 가끔 아빠가 이제 산 일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시거나 할 때가 있어서 딱히 신고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빠는 지금 초코파이 다 먹었지 물도 2리터 갖고 왔는데 봉우리 넘고 하시느라 그게 이제 몇 모금 안 남은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아 나 이제 갔다 하고 누워있는데 달이 뜬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져가지고 빛이 닿는 곳은 앞에 몇 발자국 정도는 희미하게 보이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죽는다. 달이 뜬 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무작정 달을 등지고 보이는 곳으로 걷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뭐 보이고 생각하고 할 필요 없이 이게 몇 발자국만 보니까 편하더래요. 이게 진짜 편하신 게 아니겠죠. 체념하신 거겠죠. 어디든 데려다줘라 하면서 걷는데 오전부터 들렸던 그 따라오는 소리가 또 갑자기 들리더래요. 아까는 정신도 없지 불안하지 해가지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뭐 따라오든 말든 해라 하고 그냥 천천히 오래오래 걸어가셨대요. 오히려 앞에서 막 타다닥 하면서 노루 지나가고 앞에는 막 산쭉들이 장난 아니게 있어서 그것도 이 악물고 막 넘어가고 땅은 질퍽질퍽하고 이게 더 힘들고 무서우셨대요. 한참 가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는 소리가 딱 끊기더래요. 그래서 쟤도 지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고 막 걸어가시는데 앞에 뭐가 불룩하고 큰 실루엣이 보이시더래요. 쭉 가니까 그게 봉분이더래요. 무덤 2개가 이렇게 딱 나란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산속에 나 혼자야. 앞에는 무덤도 있어. 근데 아빠는 무서우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하셨대요. 왜냐면 뒤에 들리던 소리는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덤을 묻은 사람이 주변에 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시더래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주변에 좀 둘러보시다가 꽃이 몇 송이 피어 있는 게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술도 없고 하니까 이거라도 드리자 싶어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봉분들 위에 하나하나 올려놓으시고 남은 물 몇 모금 그냥 뿌려드렸대요. 전부.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냥 무덤 사이에 누우셨대요. 이게 가을이라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산속은 한여름에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사이에 갇히게 돼서 좀 으슬으슬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높은 산이라 고산은 엄청 추워요. 그렇게 추운데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대자로 뻗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잠에 드셨는데
꿈에 그 산이 나오더래요. 근데 현실이랑 다르게 엄청 밝고 따뜻한 느낌이고 한옥 구조의 집이 이렇게 앞에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모르게 천천히 다가가셨는데 방 안에서 문을 이렇게 끼 열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좀 약간 특유의 하얗고 검소한 한복 뭔지 아시나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근엄하신 분처럼 보이셨대요. 이제 엉거주춤 목례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마루에 이렇게 딱 앉으시더래요. 뻘쭘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데 또 방 안에서 또 검소하게 하얀 한복 입으신 할머니가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오시더래요. 예. 이거를 그 할아버지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앉으시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무표정하시지만 아빠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셨대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마루로 올라가서 상을 이렇게 보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더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아빠가 막 다 좋아하시는 반찬, 음식 이런 거였다고 그러셨어요. 배는 너무 고프고 한데 꿈속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께 너무 감사한데 말씀부터 여쭙겠다고 이거 혹시 산 밖으로 나가서 저기 도로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계속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고 할머님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수저를 쥐어드시더래요. 아빠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막 가족이 있고 오늘 버섯을 따러 왔는데 이렇게 길을 잃었다 꼭 돌아가야 한다 이러시면서 주절주절 막 이야기를 하셨대요. 예. 계속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 두 분 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수저를 이렇게 딱 드셨대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다잖아요. 예. 그래서 밥 한 술 딱 푸시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수저를 낚아채셔서는 손가락으로 두 분이 나오신 방 쪽 문을 딱 가리키시더래요. 아빠는 이제 어벙벙해서 이건 또 뭐지 이러면서 잠깐 멍 때리시다가 저기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일어나서 문고리를 딱 잡으면서 깨셨대요. 어두컴컴하잖아요. 여전히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눈 뜨고 앉아 계시는데 눈이 좀 적응이 되신 거예요. 암수능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느낌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잃을까봐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중얼중얼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가셨대요. 이게 내가 온 길인지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막 가시는데 체감상 1시간 정도 걸으니까 진짜 미세하게 빛이 앞에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살았다 하시면서 빛을 따라가는데 점점 빛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리로 가야겠다는 그 느낌이 확 사라져서 멈춰 서셨대요. 뭐지?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서 더듬더듬 밟아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앞에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춤주춤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셔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는 절벽처럼 깎아놓은 곳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고랭지 배추밭을 쫙 해놨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리로 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다 하셔서 배추밭을 돌아 천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도착을 하니까 인가가 한 채 있더래요. 거기 주인분이 안 주무시는지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예의고 염치고 이제 살았다 싶으셔서 아빠가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 하신 거예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무슨 흙먼지에 땀 범벅돼서 막 떼국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청년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요? 이러시는데 아빠가 저 죽다 살았어요. 지금 산에서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도와주셔라.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냐고 무슨 국도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아저씨도 이제 경계를 푸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일단 들어와라. 저기 앉아있어라 하시더래요. 시골집들은 평상 같은 거 하나씩 다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아빠는 숨 돌리시고 집주인 아저씨는 이게 뭔 험한 꼴이냐고 국도 저 멀리 있다고 반대쪽에 그래서 못 가는데 그러셔서 아버지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라고 주소 좀 알려주셔라 일행이 있다 해서 먼저 내려가신 뻐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셔서 뻐꾸 아저씨가 아빠 차를 운전하시고 아빠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도착하니까 뻐꾸 아저씨가 차에서 튀어나오셔가지고 너 어디 있다 이제 오냐고 크락션 소리 못 들었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뻐꾸 아저씨도 그 무거운 기운을 느끼고 무서우시니까 정신없이 그냥 귀도 안 보고 모델워킹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차에는 이미 혼자 출발하셨던 똘순 아주머니도 와 계셔서 아, 너 진짜 이상한 거 느꼈다고. 곶감 아빠도 그거 느꼈는지 가자고 하대 하면서 둘이서 물도 마시고 쉬시는데 2-3시간을 기다려도 아빠가 안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오다 길을 잃었나 싶어서 클락션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울리신 거예요. 산에는요, 귀족님들 소리가 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자동차 클락션이 얼마나 커요, 소리가. 빠방 빠방 빵빵빵빵 이렇게 계속 울렸는데도 산속에 있는 아빠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도 아저씨가 막 클락션을 울리셨는데 도무지 내려오지를 않아서 아, 야단났다 하시고 12시 넘으면 신고하려고 이렇게 휴대폰 소중히 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오신 거고 두 분이 이렇게 좀 쉬시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빠가 GPS를 사셔서 애지중지 하시는데 황당하게 일을 겪고도 이게 신기하니까 아빠가 다음에 여기를 또 가신 거예요. 와, 예. 내가 이번엔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시면서요. 그 자리를 기억하시니까 올라갔는데 수건, 휴지, 모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오늘은 GPS도 있겠다. 혹시 길을 잃으면 내가 이걸 꺼내서 보겠다 하시고 감사 인사드릴 겸 그 봉분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예. 그냥 아무리 돌아다녀도 봉분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산신이 도와주셨나 보다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려고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걸으니까 또 그 휴지 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GPS 꺼내셔서 그분만 또 보고 가니 또 내려오실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내려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분이 아빠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약간 의심이 되셨는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왜냐면은 산에는 다른 분들 밭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아, 제가 여기 산에 저번에 올라갔다가 뭐 험한 일을 좀 겪어가지고 여기 산에서 은혜가 풀고 봉분을 좀 찾으러 왔어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러시냐 하시면서 작년에도 사람 하나 죽었어. 왜 몇 년 동안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나간 산이야. 이러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나물이나 약초, 버섯 이런 거 캐러 사람들이 동네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도 원래 가끔 다니던 산이래요. 예. 봄, 여름철에 특히 산나물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서 나물을 캐러 들어가셨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실종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료분들이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시다가 이거 더 있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려오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색견들 동원해서 온 산을 뒤졌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서 결국 찾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나무를 캐던 장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안 좋게 되셨는데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평소에 뭐 심장 쪽 문제가 있고 한 게 아니라 건강한 분이었는데 뭘 봤는지 그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 그 아주머님 사건이 있었던 게 5, 6월 달이었어요. 아빠는 같은 해 8, 9월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뱅뱅 돌면서 그 모자를 계속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분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휴지 사용하시고 이러고 계셨다가 다른 분들이 아주머니를 발견했을 때 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급해서 저 소지품이나 이런 걸 다 못 가져간 것 같더라 라고 예. 아빠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GPS 없으면 이제 산 안 가신다고 휴대폰은 안 가져가도 GPS는 꼭 들고 간다 이제 강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GPS가 이제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이야, 근데 아버님도 진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셨네요. 오늘 곶감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 곶감님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몰입을 확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그 장점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또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이분도 이야기꾼이신 거죠.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싹 그냥 몰입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곶감님도. 그래서 곶감님 이야기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항상 또 잘 해주시다시피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계속 원해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야기를 정말 또 깔끔하게 들려주시는 곶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곶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깔끔하신 스타일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아버님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오. 오늘도 아빠가 이제 산에서 겪으신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제 또 거기 가셔서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곶감이에요. 오늘도 역시 강원도에 있는 산으로 데려다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산의 이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네. 개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오, 이게 24년 전 이야기예요. 아빠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적에 뻐꺼 아저씨랑 또 이제 한 분, 가명을 황 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만삼을 캐러 가셨어요. 한 번만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취가 불법인 개인 사유지, 어. 밭, 아니면 뭐 보호받고 있는 국유림 이런 데는 전혀 가지 않으시고 채취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을 다니시는 거라 불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삼이 뭐냐면요, 더덕같이 생긴 약초예요. 친가 쪽이 한약업을 하셨어가지고 아빠도 그 시절에 한약업을 좀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이렇게 약초를 캐러 세 분이서 팀을 짜서 가셨습니다. 도착을 딱 했는데 이게 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온통 어두컴컴하더래요. 산도 나무색, 일조량, 아니면 식물색 이런 거에 따라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른데 이 산 왠지 좀 무섭고 약간 으슥한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가셨던 다른 분들께도 오늘 조심히 잘 갔다 오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을 보시면서 늘 하시던 대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뭐 대충 안녕하세요, 오늘도 덕을 좀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예.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잡다한 약초들도 보고 한사함은 없나 뭐 좀 둘러도 보시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시는데 앞에 뭐가 알록달록한 게 보이더래요. 저게 뭐지 궁금하니까 조금씩 더 타시면서 가까이 가시는데 좀 더 가니까 그게 뭔지 파악이 되더래요. 보니까 성황당이에요. 성황당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저런 게 나오는데 예. 되게 당산나무 아니면 또 선앙나무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거기에 사당 이런 식으로 이제 성황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황당이 뭐냐면 무속신앙에서는 신을 모시는 곳으로 알고 있고 네. 산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보통은 산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동네마다 전설이 한두 개쯤은 꼭 있거든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산에 관련된 전설이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산주인 산신에 관련된 사당들도 막 이렇게 있고 합니다. 같이 간 세 분 다 이 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무슨 재당이 있네? 인사나들이자 하고 가볍게 이렇게 목례를 드렸대요. 그리고 주변을 휘휘 둘러보는데 아빠가 뭘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굵은 넝쿨들이랑 별 잡다한 식물들이 뭘 감고 있는데 저기 안쪽에서 언뜻 붉은 게 이제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저기 뭐 있어요? 저 좀 보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표지판이더래요. 이제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막 넝쿨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려고 나뭇가지로 넝쿨들을 이렇게 들춰보셨대요. 네. 넝쿨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내용이 보이는데 이 너머로부터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예로부터 소리를 내면 귀신이 쫓아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써져 있더래요. 예. 얼마나 오래됐는지 뭘로 썼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겠고 붉은 글씨가 드문드문 지워져 있어서 대충 막 한자 이런 것도 해독을 못하시니까 대강 알아내신 게 저런 내용이래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서 소곤소곤 떠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저기로 넘어갈까요? 예. 괜히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아 하시면서 성황당이랑 표지판을 지나서 넘어가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 산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만이 분들이 쉴 수 있게 운막이 모여있는 운막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신만이 분들이 며칠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빠랑 뻐꾸 아저씨랑 황 아저씨랑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도착해서 다른 신만이 분들을 만나셨는데 연세가 꽤 있으셨대요. 그 당시엔 70대 정도였다고 하시니까 그분들도 세 분이셔서 우리도 셋이다 하시면서 뭐 신기해하시더래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깊은 산까지 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들 좀 나누고 젊은 양반이 이 산에 뭐하러 왔어? 저희는 만삼 캐러 왔다고. 어르신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는 뭐 저기 오대산 진부 쪽 신만이들이라고 이러면서 막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아빠께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 밑에 가서 막걸리나 한 잔씩 하실까요? 저 도토리 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흔쾌히 그러면 젊은 양반이 사주는 술을 맛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다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나와가지고 그 밑에 가게로 향했고 그때는 뭐 포차죠 완전. 앞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에다가 상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니까 아저씨들끼리도 낭만에 이제 흠뻑 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신나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 산 얘기로 튀더래요. 얘기도 나왔겠다. 뭐 저번 시참 때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빠가 좀 호기심이 왕성하세요. 예. 그래서 여쭤보신 거예요. 사장님, 저기 산에 보면은 뭐 표지판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뭐라 써져 있던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노시고 말씀들 하시던 어르신들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서 난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부정 다 부정. 그런 거는 궁금해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회피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허를 찌르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도 있죠. 막걸리 한 잔 더 잡수시죠 사장님 하면서 이제 또 다 같이 술을 계속 드신 거예요. 배도 부르죠. 술도 좀 들어갔죠. 이때다 싶어서 아빠가 시침이 딱 되시고 또 물어보신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 위에 표지판에 여기부터는 소리를 내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게 뭐 저 성황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신만이 아저씨가 눈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흘기시면서 나도 들은 거야. 이 동네 유명한 얘긴데 진짜 이런 거 부정 타는 건데 나도 잊고 싶어 들은 것 자체를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주시더래요. 이 산에 신만이들이 올라온 적이 있대요. 자주 오시니까. 똘비라는 신만이 분들이랑 일행 몇 분 해서 신만이들이 산삼 캐시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 산에는요 금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을 타는 분들, 신만이, 등산객 이런 분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인데 예. 산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산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명으로 가득 차고 기운이 강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특히 신만이들이겠죠? 예. 반드시 산에 약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왜 귀신도 막 귀신이 어딨어 나오라 그래 뭐 이러면은 해코지 당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같은 결이에요. 산에 대한 마음을 산도 파악을 합니다. 예. 이 신만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이것저것 막 캐서 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해서 쉬기로 합니다. 예. 그게 성황당이에요. 당시에는 성황당을 둘러싼 울타리 안에 보시면 작은 움막처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도 피하고 쉴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같이 신을 모셔놓는 그런 방이 있는 거고 네. 보통은 그 앞에 툇마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일행도 방을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툇마루에 짐 놓고 앉아서 술을 먹고 떠들고 하면서 그렇게 쉬었대요. 이제 슬슬 취기도 올라오고 하니까 신만이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똘비가 꿈을 꾼 거예요. 해질녘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일행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이렇게 비 맞으면서 춥게 으드드드드 하면서 서 있는데 바로 앞에 기와집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저기서 비를 피하자 싶어서 대문을 한번 밀어봤는데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툇마루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생김새가 기이하더래요. 수염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길게 나 있고 머리는 상투를 올리다 만 것처럼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하얀 무명옷 같은 걸 입은 털보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툇마루에.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안진뱅이 술상이 하나 있고 뭘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래요. 막걸리 냄새가 나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나 보다 해서 똘비가 이제 헛기침을 이렇게 몇 번 하고 어르신 제가 비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대답을 안 하시고
무아지경으로 막 드시던 걸 계속 막 우적우적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셔서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좀 나의 연세가 있어 보이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노인분 맞은편에 다가가서 텐마루에 앉은 거예요.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이렇게 보는데 막 털도 제대로 안 뽑힌 생닭을 막 먹고 계신 거예요. 그제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막 비위가 상하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떡해요? 갈 곳이 없는데. 예.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하루만 어떻게 좀 묵을 수가 없을까요? 하니까 노인이 막 드시다가 어디서 그 막걸리 사발을 하나 더 꺼내더니 막걸리를 이렇게 딱 따라주더래요. 마침 목도 마르고 하니까 똘비가 그걸 받아 마신 거예요. 이제 먹고 기다리니까 안주로 생닭 그거를 내미시는데 도무지 그거는 먹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비위가 상하니까.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고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노인은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막 우고 후룩후룩 드시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갑자기 말을 하시더래요. 방이 2개가 있는데 왼쪽 끝 방에 묵어라. 대신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또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도 말고 무엇을 보더라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떠나라. 그러고는 또 막 우죽우죽 드시더래요. 허락도 받았겠다. 모습이 너무 기괴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왼쪽 방으로 들어갔대요. 가니까 이제 아랫목이 이렇게 뜨뜻하고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비에 젖은 옷을 이렇게 벗어서 말려놓고 잠이 든 거예요. 꿈에서 또 잠이 든 거죠. 그렇게 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깼대요. 여전히 꿈속이에요. 똘비 꿈속. 그 방 안에서 깼는데 옛날 기와집에 뭐 그 노인분도 복장이 거의 조선시대니까 엄청 어두컴컴하잖아요. 호롱불 그거 딱 하나 켜져 있더래요. 방 안에. 그래서 내가 왜 깼을까 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게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숫돌에 칼 가는 소리, 툭 하는 소리, 뭘 막 이렇게 북북 찢는 소리, 종이 같은 걸 찢는, 그리고 뭘 막 긁는 소리, 뻑뻑뻑뻑뻑뻑 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톱으로 막 긁는 소리. 기괴함 3종 세트죠. 너무 궁금한데 털보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나오지도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누워 있었어요. 잠이나 자자 하는데 계속 그 소리 3개가 돌아가면서 계속 들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조하게 막 걸어 다니는데 소리는 계속 나고 곧 날이 밝을 것 같은데 떠날까? 아니면 저 소리를 알아볼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내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길래 저런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벌떡 일어나서 끼 하고 문을 딱 열어봤대요. 혼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조심히 내다봤는데 아까 그 노인이 앉아있던 텐마루에 술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진짜 혼나겠다 싶어서 그냥 문을 아예 다 열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술상은 그대로 있는데 털보 노인은 없더래요. 그러면서도 그 3종 기계 세트는 계속 들리니까 거기로 신경이 쏠린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알겠더래요. 방이 2개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은편 방, 오른쪽 방에서 그 칼 갈고 찢고 긁는 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무서울 만한데도 너무 궁금하니까 이왕 나온 김에 저것까지 알아보자 하고 그 방문 앞까지 조심히 건너간 거예요. 방문 앞에 가서 어르신 하는데 대답은 없고 소리는 계속 나요. 이게 옛날 한옥집 같은 거니까 잘하면은 이 창호지 문이 안이 보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좀 해진 부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커니하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봤대요. 아니 그냥 새빨갛대요. 뭐가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빨간 거예요. 근데 또 눈을 떼니까 이게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구멍이 또 검게 보이고 다시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빨갛더래요. 이 안에서 빨간 빛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면은 눈을 떼도 구멍 주위가 붉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떼면 검고 가까이 오면 빨갛고 이러니까 이 시뻘건 게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멍을 넓혀가지고 다시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잘 보이죠?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데
어둑어둑한 와중에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뭐 여자 옷, 알록달록한 이런 한복 색동저고리 이런 게 있었고, 또 똘비방에 있던 거랑 똑같은 호롱불, 그거는 불이 안 켜져 있고 그 불을 올려놓는 그 대만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뭐 가지를 꺾어서 화병에 담은 건지 뭐 밖에서 뚫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쭉 뻗은 매와 가지 꽃도 몇 송 이렇게 드문드문 피어 있더래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그 셀로판지 그런 거 씌우면은 이렇게 막 세상이 온통 그 색으로 필터 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방 안이 그런 물건들이 보이는 와중에 또 빨간 필터를 씌운 것처럼 붉게 보이더래요. 신기해서 눈을 뒤로 이렇게 빼면 또 그 구멍은 검게 보이고 갖다 대면 빨갛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막 긁고 했던 그 소리들이 멈췄대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창호지를 조금 더 찢어서 예. 500원짜리 동전만큼 크게 만든 거예요. 동전이 꽤 크죠? 그게 이제 눈을 가져다 대려는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서 또 들여다본 방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눈을 떼봤대요. 천천히 떼니까 또 뭐가 움직여서 슥슥슥 하고 옆으로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거나 뭐가 정확히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그 뭔가 궁금해서 천천히도 들여다보고 빠르게도 떼보고 하는데 그 속도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아,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문을 너무 열고 싶더래요. 그래서 손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문고리에 가져다 댔는데 문고리에 그 찬 느낌이 전해지면서 이걸 열면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훑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조금 서 있다가 문고리를 놓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이라도 내가 여길 떠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알아볼 것인가? 결국에는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대요. 그걸 봤다고 해코지당한 게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눈만 계속 구멍에 갖다 댔다 뗐다가 갖다 댔다가 뗐다가 이걸 반복을 몇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알아차렸대요. 그게 뭔지. 바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막 그 문을 지나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똘비가 눈을 뜨고 현실인 걸 자각하자마자 짐이고 일행이고 다 버리고 맨발로 기념관까지 몇 킬로미터를 그냥 뛰어왔대요. 그게 눈이에요. 그 창호지 한 장 차이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창호지 문을 엿본다 그러면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똘비도 이렇게 쭈그려서 구멍에 눈을 대고 있는데 창호지 건너편에서도 그게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구멍 쪽으로 스스스 움직여서 눈을 갖다 대고 눈을 이렇게 떼면 옆으로 스스스 움직여서 숨고 그랬던 거예요. 왜 방이 빨가냐? 눈이 빨간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 똘비가 신발도 못 신고 짐도 막 다 버리고 뛰어왔잖아요. 일행들도 막 우와 하고 뛰어가니까 쟤 왜 저래? 하면서 같이 찾으러 막 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똘비를 발견했을 때 얼굴이 진짜 핏기가 하나도 없고 백지창처럼 허였더래요. 거기다 실성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헛소리를 중얼중얼하고 돌부처처럼 서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러고 있다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어디 안으로 옮기자 하고 살펴보는데 그제야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맨발로 산을 뛰어내려왔으니까 발에 돌뿌리가 채이고 뭐 어디 틈에 끼이고 할 거잖아요. 발톱이 그냥 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발톱이 계약 만료가 됐으니까 발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근데도 그거 아픈 건 하나도 모르겠고 헛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정신계 병원을 데려가서 이 똘비라는 분을 정신적 치료를 몇 년이나 이렇게 받게 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한 몇 년 다니고 나중에는 농담도 할 정도로 사람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되어서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때 어디서 뭘 봤냐 묻는데 방금 전까지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했던 똘비가 처음 발견했던 그날처럼 다시 창백해지더니 창호지의 빨간 눈, 창호지의 빨간 눈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르 떨더래요. 그게. 그래서 막 진정을 시키고 뭐 약물을 투여하고 하니까 또 상태가 괜찮아지고 그 뒤로도 그날 얘기만 하면 헛소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물어봤을 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셨대요. 내가 뭐 이렇게 어디를 가서 술을 이제 뭐 그냥 마신 것도 아니고 처마시고 성황당해서 잠을 잤는데 뭐가 어땠고 어땠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시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병원에서 그렇게 있으시다가 나중에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가신 다음에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황당이랑 표지판이 아마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 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후에 소름이 돋는 게 그 성황당 안에 제당에 들어가 보면요. 네. 성황당에는 원래 막 실령 그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려져 뭐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에도 이런저런 게 막 그려져 있는데 그 산 주인 산신께서 눈이 붉으시대요. 산신 그림을 이렇게 보면 눈이 새빨갛대요. 예. 그리고 그 생닭 먹방하신 분도 그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백발의 흐트러진 머리, 하얀 무명옷에 털 부분이 거기 똑같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똘비가 꿈에서 들어갔던 기와집도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이야기 해주신 신만이 분들도 다 보셨대요. 그 성황당이 똘비 사건보다도 예전부터 있던 제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도 똘비 사건이 있기 전부터 거기 그려져 있었던 거래요. 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빠가 그 표지판을 다시 보려고 몇 번 가셨는데 산 앞에서 차마 산 안에를 못 들어가시겠더래요. 아, 그 예. 얘기를 한 번 듣고 나니까 막 오금이 저리고 여기 몇 미터 앞에 혼자 오줌도 못 놀아갈 정도로 무서워서 그냥 차 돌려서 오신 게 몇 번이래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아빠가 여기야 그 산 여기 바로 저기 앞인데 가볼래?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주변 산 자체가 생긴 게 좀 춥고 축축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이 안 불고 막 햇빛을 받고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도 소름이 그냥 막 쫙쫙 돋는 산이라 저는 갈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멀리서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곶감님께서 너무 무섭게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진짜 이야기 몰입감 있게 잘해주시는데 오랜만에 이 옛날 괴담에 나오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이 빨갰다. 근데 귀신의 눈이 빨개서 그걸 통해서 본 거다. 요 부분만 비슷하고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지 나머지 네네. 부분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아, 이게 분들이 같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 그런 엄청 옛날에 막 무슨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옛날 저 어릴 때 괴담. 오.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을 봤는데 빨갰는데 왜 빨갛지 했는데 귀신 눈이 빨개서 거길 통해서 봤다. 네.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만 듣고 이거 괴담이네 하는데 그 이야기만 괴담이랑 비슷한 거지 나머지는 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 괜히 또 그러지 마시고.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산신과 그 그림에 있던 눈이 빨갰다라는 것도 좀 네. 섬뜩하네. 그쵸, 네, 맞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도 또 있으세요? 아니면 이 이야기만 준비하신 거예요? 아, 다른 이야기요? 그때 약간 낚시터 괴담을 좀 궁금해 하셔서 맞아 낚시터. 조금 애매한 길이긴 하지만 짧은 거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릴까요? 낚시터 가서 낚시하고 싶네요. 바로 가죠. 예. 아, 네. 아빠가 또 이제 낚시 포인트도 되게 희한한 곳으로 막 이렇게 다니십니다. 어디로 배 가세요?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이런 데를 정말 자주 가셨는데 우리나라 최남단 부근에 있는 어느 섬에서 같이 간 사장님이 겪으신 얘기래요. 저기도 가족 낚시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이야 배가 오라면 오고 뭐 가려면 가고 이런 배편이 많이 있지만 이땐 또 엄청 옛날이에요. 한 30년 전 정도라서 배를 한 번 타고 들어오면 다음 배가 언제 온다 말해주고 그때까지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외진 곳인데 아빠하고 다른 사장님들 몇 분 모여서 그 한 5분이서 그 섬을 찾아간 거예요. 그 섬마을에 모여가지고 한 번 더 배를 갈아타고 아빠랑 다른 사장님 한 분은 A포인트로 가시고 다른 분들은 B포인트로 가신 거예요. 이 일을 겪으신 분은 B포인트 팀이셨습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 텐트부터 쳤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짐 정리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낚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3, 4m 간격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다들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막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래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는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서로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뭐 어디가 언제 가면 딱 좋다 이런 게 공유가 돼 있어서 고기가 진짜 잘 잡히는 포인트에 때 맞춰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가 막말로 손가락만 집어넣어도 5손가락에 고기가 달라붙는다 이런 포인트인데 보통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도 낚싯바늘도 갈아 끼워보고 미끼도 다른 거 끼워보시고 막 그런데 그래도 잡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꽝 사장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낚싯대를 걷어놓고 막 텐트에서 잡동사니 이렇게 부셔서 드시고 계셨대요. 꽝 사장님은 그날따라 이제 승부욕이 막 생기셔서 계속 낚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갑자기 막 우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막 벌레불떡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낚싯대가 막 끊어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큰 거다 하시면서 한 분은 뜰채 가지러 가시고 한 분은 막 슬리퍼 신고 뛰어가시고 하면서 세 분이서 그 고기를 건지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않더래요. 딱 보니까 고기가 엄청 큰 놈 같잖아요. 이게 아까우셨는지 뜰채 드신 사장님이 물 위에서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젖은 스팟을 밟고 훅 미끄러지신 거예요. 바다 낚시는 특히 더 위험하고 물에 쓸려가면은 파도 힘 때문에 못 올라오고 그럼요. 익사하시는 경우도 진짜 빈번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라이프 자켓 입고 계셨고 바다가 그렇게 사납지가 않아서 바로 앞에 물에 동동 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고기 놓쳤냐고 묻고 계시고 그래서 꽝 사장님하고 다른 한 분이 뜰채 사장님 건져가지고 옷 다들 말리시고 숨 고르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아이고 고기 놓쳤다고 완전 옷잔데 대물인데 너무 아쉽게 됐다고 아니 뭐 고기만 아쉽냐고 내 낚싯대 그냥 끌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고기가 아무리 커도 뭐 참치도 아니고 남해 바다에서 낚싯대를 그렇게 빨리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바닷속으로 이렇게 끌고 사라지려면 그만큼 멀리 헤엄을 쳤다거나 아니면 뭐 수심이 깊은 곳까지 그 낚싯대 부력을 다 이겨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예. 그냥 말이 안 되고 이 상황이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어쨌든 살았으니까 세 분이서 이 일을 금방 잊으시고 낚시도 잘 안 되는데 밥이나 먹자 이러셨대요. 예. 출출하잖아요. 버너에 물 올리고 라면 끓여서 드시고 삼겹살 구워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흥이 올라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술을 꺼내신 거예요. 꽝 사장님은 술을 잘 못하시는데도 몇 잔 드시고 이렇게 노셨대요. 그리고 이제 취기 놀라고 하니까 세 분 다 피곤하셔서 텐트로 각자 해산을 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꽝 사장님이 깨셨어요. 오줌이 너무 마려우니까 밤에 오줌을 싸러 나오셨는데 어둡잖아요. 예. 안 보이니까 그 낚시하려던 그 포인트 근처로 가가지고 어딘진 모르겠고 땅을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이렇게 밟는데 디딜 때마다 뭔가 좀 땅이 이렇게 물렁물렁 하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밑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덮이다가 담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누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하고 자세히 보려고 담요를 확 잡아당기니까 그게 제대로 묻어놓지도 않아서 뭐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데 예. 그 부패가 좀 진행이 된 여성분의 그 바디가 나오더래요. 오줌 마려워서 왔는데 이거 보니까 뭐 오줌이고 뭐 그냥 싹 없어지더래요. 그 텐트 쪽으로 터덜터덜 와가지고 사장님들 다 깨워가지고 못 볼 거 봤다고 큰일 났다고 이거 내가 못 볼 거 봤다. 그래서 또 그 두 분을 데리고 그 여성분의 시신이 있던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보니까 진짜 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뭐 귀신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무섭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여기 막 시신 있으니까 이거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밤이니까 다음 날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되게 깊고 날씨를 맞춰서 배가 오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들도 여기가 무슨 좀 깊은 섬이니까 뭐 한 3일 뒤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여기 시신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3일 뒤에 온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강제로 3박 4일 동안 이 시신과 계속 지내야 되는데 하루 딱 지났잖아요. 근데 이 시신을 봤으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좀 울렁울렁하고 뭐 낚시고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괜히 악몽을 꾸고 괜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더 예민하고 그런 식으로 한 3박 4일을 계속 지낸 거예요. 그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괜히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고 나서 해경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해경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훼손이 너무 심하고 불고 이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한 3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신원 파악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분들이 욕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동네가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동네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쉬쉬하자 해서 그냥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동네 분들이랑 거기 자주 가시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랑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포인트에 위령비를 세우셨대요. 오, 그래도 근데 이제 아이고. 그쵸. 그 얘기가 근데 다 퍼지니까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약간 현실 공포 같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이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은 못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의 뭐 그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이 고기나 뭐 귀신 뭐 이런 류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섬뜩했던 이야기 같은데 오늘 곶감님의 이야기 그 스타일이 확실해졌네 이분이. 네, 그런가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상상을 너무나 잘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스타일이셔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야기 너무 상상 잘 되고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곶감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다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곶감님은 말씀 또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섬뜩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한다라는 게 이게 그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표현을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사파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규종님들이 막 이야기하시다가 꼬마 귀신이 있었다 하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 정도인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저희 상상대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자 귀신이었으면 여자 귀신, 남자 귀신이었으면 남자 귀신, 대략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이고 어떻게 좀 생겼고 성별이랑 좀 나이대만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